네 번째는 이제 에리얼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공동 최고 경자, 그러니까 CEO죠. 그 존 로저스의 의견입니다. 이분은 소형 가치주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로는 지금 마치 닷컴 버블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옵션으로 몇 달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피자 배달원은 암호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과시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코인, 뭐 코인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 이거 고점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주변에 뭐 미용실 아주머니가 뭐 어떤 주식 뭐 샀다고 하면 그거는 고점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죠. 역시 가장 정확한 지표는 인간 지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그거는 고점이구나 라고 의심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2의 닷컴 버블 같다고 합니다, 지금이. 근데 S&P 500이 대형주 지수니까 그 반면에 그간 소외됐던 소형 가치주들은 오히려 활기를 되찾아서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소형 가치주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대형 가치주는 아까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뭐 코인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M7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소형받았던 주식들이 오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S&P 500은 20% 하락하는 반면에 소형 가치주들은 오른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닷컴 버블 때 그랬다고 하거든요. 대형주는 하락하고 소형 가치주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논리로 소형 가치주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그거는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러셀 2000에 편입된 기업들의 40%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 지수에 투자할 게 아니라 소형주 지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 선별 대상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그런 기업들을 찾자라고 했고요. 그런 저평가 소형주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GQG 파트너스의 CIO인 라지브 자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단순 비교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약세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이유로는 기업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자본 지출도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에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니까 실적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강세를 보일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약세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규제 완화 정책들 뭐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고 머스크가 투입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감세안이 새로 통과가 되고 기존 안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한 점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까지는 인정은 하는데 그 과거에 비해 자본 집약도가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M7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집약도가 훨씬 더 낮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과거 엑슨모빌이 2007년도 8년도쯤에 PER이 12배, 13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30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사 간에 걷어들이고 있는 그 당시의 이익 규모가 훨씬 차이가 나고 엔비디아가 훨씬 크죠. 그리고 주가 상승,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익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그러니까 시총이 3조 달러 넘는 것들이 엔비디아 말고도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랑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PER 30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증시가 약세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스 인베스트먼트 CIO 토드 알스텐의 의견이고요. 올해 S&P 500이 6,800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해도 최소 두 자릿수 상승은 이뤄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 10% 이상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6,800으로 제시했던 그 이유가 올해 말에,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해 뭐 말 EPS 전망치가 310달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21배에서 22배 정도의 수치가 6,500에서 6,800 사이이기 때문에 6,800이라고 제시한 거고요. 이 21배에서 22배라는 거는 S&P 500 지수의 평균 배수를 적용해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거니까 내년에 6,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EPS 전망치 310달러를 제시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본인이 평가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시장 컨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1배에서 2배 정도 적용을 한 수치가 6,800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TAM이라고 해서 그 도달 가능한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 S&P 500 지수에 그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확장성이, 그러니까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성장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성장이 더 크게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그러니까 진입을 하지 어렵게 하는 그런 진입 장벽을 높여놔서 경제적 혜자 같은 것들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성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익률, 멀티플, 자본 수익률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주식의 멀티플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계에서 자본을 더 빨아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좋겠죠. 물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고 있는 거는 걱정스럽긴 한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 가능 그 부채 수준이라고 하고요. 생산성이 곧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AI랑 로봇 관련돼서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산성이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려할 만한 부채 비율이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자립을 이뤄냈고 AI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성은 더 커질 거라고 하고요. 그런 생산성이 또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 대비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그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레버리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속 가능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치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올해 M7은 한 10% 중후반대 정도 상승을 할 거고, 나머지 S&P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낮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초반대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렵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S&P 500이 6,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익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M7 같은 경우 10% 중후반대, 그 나머지 S&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일 거니까 이로 인해서 증시 급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2에서 3%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낮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 어떤 큰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정점을 지나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중국과 유럽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유동성이 더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부의 결론은 보다 설득력 있는 쪽에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의 의견이 본인한테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붙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